아델 그룹의 밤은 유난히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회장실 창밖으로는 비에 젖은 도시의 불빛이 번져 있었고 박태호의 눈빛은 그 불빛보다 더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권 의원의 배신, 무너진 거래, 흔들리는 아델의 권력 구조, 그리고 그 모든 틈을 파고드는 백진주와 김단희의 움직임. 태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거칠게 집어 던지며 단희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권 의원이 우릴 배신할 동안 넌 도대체 뭘 한 거야? 완벽하게 한다더니 이게 뭐냐고. 단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굴복이 아니었다. 태호의 분노를 받아내는 순간에도 단희의 눈동자는 아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태호는 단희의 옷깃을 거칠게 움켜쥐고 이를 악물었다. 에이, 이런 일은 역시 오정란에게 시켜야 했어. 그 이름이 나온 순간 단희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오정란. 언니 명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민준의 인생을 훔치고 아델의 안주인 자리에 앉아 평생 죄를 권력으로 감춰온 여자. 하지만 이제 단희는 알고 있었다. 오정란이 감춘 죄는 김명희의 죽음만이 아니었다. 현준. 박현준. 아델의 제2본부장. 태호의 아들로 살아왔지만 사실은 송근태의 피를 이어받은 남자. 그 진실은 단순한 출생의 비밀이 아니라 아델과 전체를 산산조각 낼 폭탄이었다. 회장실을 나온 단희는 복도 끝에 멈춰선다. 긴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태호의 목소리와 윤정의 말이 동시에 울렸다. 당장 박 회장한테 가서 현준이가 송비서 아들이라는 걸 보여줘야지. 이거면 바로 오정란 이혼시킬 수 있잖아. 그러나 단희는 선뜻 움직일 수 없었다. 친자 확인서 한 장이면 오정란을 무너뜨릴 수 있다. 정란이 평생 붙들고 있던 태호의 아내 자리, 아델의 안주인 자리, 현준의 어머니라는 마지막 방패까지 한순간에 빼앗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종이 한 장이 세상에 나가는 순간 현준 역시 무너진다. 악인의 아들이 아니라 악인의 거짓 속에서 태어난 피해자가 되어버린다. 단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다. 언니, 내가 지금 망설이는 게 맞는 걸까? 복수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자꾸 누군가의 상처가 먼저 보이는 걸까? 그 시각 오정란은 단희가 송근태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고 폭발한다. 아델 저택의 거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정란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너 송비서한테 증거를 가져오라고 협박했다면서 감히 내 뒤에서 내 사람을 이용하려고 들어. 단희는 조용히 정란을 바라보다가 아주 느리게 웃었다. 뭐? 내 사람? 그 말 한마디에 정란의 숨이 멎는다. 단희는 한 걸음 다가선다. 오정란 관장님, 당신은 사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용했을 뿐이지. 송근태도 현준도 박태호도 당신 욕망을 지키기 위한 도구였잖아요. 정란의 눈이 붉게 달아오른다. 입 닥쳐. 내가 뭘 알아. 단희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알죠. 당신이 송근태를 왜 그렇게 못 놓는지. 그 사람이 당신한테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라는 것도. 정란은 순간 얼어붙는다. 단희는 정란의 표정을 놓치지 않는다. 왜요?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겁나요? 정란은 이를 악물고 단희에게 다가간다. 김단희, 내가 그 선을 넘는 순간 너도 죽고 민준도 죽어. 단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한다. 그 협박 언니한테도 했겠죠. 그래서 언니가 죽었고요. 정란은 손을 들어 단희의 뺨을 치려 하지만 단희가 그 손목을 잡아챈다. 이번엔 안 맞아요. 이번엔 내가 당신을 무릎 꿇릴 차례니까. 한편 백진주는 현준의 도움을 받아 아델 내부를 흔들기 시작한다. 해고당한 클로이 리가 아니라 백준기의 딸 백진주로서, 그리고 아델의 죄를 파헤치는 복수자로서 다시 움직인다. 현준은 그런 진주를 바라보며 복잡한 눈빛을 감추지 못한다. 그는 진주를 욕망했고 이용하고 싶었고 때로는 민준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진주가 던진 진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흔들리고 있었다. 진주는 그에게 차갑게 말한다. 박현준 씨, 당신이 정말 나를 돕고 싶다면 아델 내부 지분 구조부터 넘겨요. 박태호가 숨겨둔 차명 계열사 오정란 관장 라인으로 빠져나간 자금,
그리고 최윤아 팀장이 접근할 수 있는 디자인 자료까지 전부. 현주는 씁쓸하게 웃는다. 나를 완전히 이용하겠다는 거네. 진주는 물러서지 않는다. 당신도 나를 이용하려 했잖아요. 나랑 결혼해서 미국으로 도망가겠다고 했고 형한테 상처 주려고 나를 붙잡았고. 현주는 할 말을 잃는다. 진주는 조금 낮은 목소리로 덧붙인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나를 돕는 게 결국 당신 자신을 구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현준의 눈빛이 흔들린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진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한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요. 민주는 아직도 온전한 기억을 되찾지 못했지만 진주를 향한 감정만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다. 병실 창가에 앉은 그는 손끝으로 진주의 이름을 적다 지운다. 최윤아는 그런 민준을 멀리서 바라보며 무너져간다. 그녀는 자신이 훔친 모든 것이 다시 진주에게 돌아가는 것만 같았다. 민준의 사랑, 아델에서의 자리, 보석 디자이너로서의 꿈,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까지. 유나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인다. 백진주, 넌 왜 죽어서도 나를 이겨? 왜 살아 돌아와서까지 내 걸 빼앗아?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더 컸다. 민준의 기억이 돌아오는 순간 유나가 7년 전 불길 속에서 무엇을 했는지, 누구와 손을 잡았는지, 무엇을 외면했는지가 모두 드러날 수 있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다. 클로이리가 아니라 백진주라는 증거, 그거 먼저 터뜨려야겠어요. 아니면 내가 죽어요. 송근태는 점점 궁지로 몰린다. 정란에게는 배신자로, 다니에게는 증거를 쥔 열쇠로, 태호에게는 언제든 제거할 수 있는 위험한 입으로 찍힌다. 그는 어두운 주차장에서 현준을 멀리서 바라본다. 현준은 차에 기대 혼자 서 있다. 태호의 아들로 살아왔지만 태호에게 끝내 인정받지 못한 남자. 정란의 아들이지만 정란의 욕망 안에 갇힌 남자. 그리고 자신의 피를 가진 아들일지도 모르는 남자. 근태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다. 그저 먼 발치에서 현준을 보며 눈시울을 붉힌다. 미안하다. 내가 내 아버지라서 미안하고 내 아버지라고 말도 못해서 미안하다. 그때 뒤에서 정란의 목소리가 들린다. 송근태. 근태는 천천히 돌아선다. 정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너 정말 다니한테 증거 넘길 거야? 근태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대답한다. 당신이 멈추면 안 넘깁니다. 정란은 비웃는다. 멈춰?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멈춰? 바닥 닦던 하녀가 이 자리까지 왔어. 독을 먹이고 유언장을 훔치고 아이까지 지켜내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근태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진다. 그 아이가 현준이잖아요. 그런데 왜 지킨다고 하면서 계속 지옥으로 밀어넣습니까? 정란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친다. 내가 가진 게 걔 하나뿐이니까. 근태도 끝내 울분을 터뜨린다. 그럼 놓아줘요. 당신 욕망에서라도 놓아줘야 현준이가 삽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니는 친자 확인서를 들고 태호를 찾아갈지 말지 마지막 갈림길에 선다. 윤정은 다니 앞에 서서 답답하다는 듯 말한다. 뭘 망설여. 이거면 끝이야. 오정란이 평생 숨긴 치부잖아. 이혼? 그 정도가 아니라 아델에서 영원히 쫓겨날 수도 있어. 다니는 결과지를 내려다본다. 현준이는? 윤정이 멈칫한다. 다니는 조용히 말한다. 이걸 터뜨리면 오정란만 무너지는 게 아니야. 현준이도 무너져. 박태호의 아들로 살아온 인생 전체가 거짓이었다는 걸 세상이 알게 돼. 윤정은 조심스럽게 묻는다. 너 현준이 걱정하는 거야? 다니는 깊게 숨을 내쉰다. 걱정이라기보다 내가 복수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죽이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윤정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다. 다니는 눈을 감는다. 언니가 죽었을 때 나는 나를 죽였어. 김단희를 버리고 김명희로 살았어. 그런데 이제 알겠어. 복수가 사람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사람을 또 죽이는 길이 되면 결국 오정란이랑 다를 게 없어져. 그러나 다음 순간 다니의 눈빛은 다시 단단해진다. 하지만 오정란의 죄는 반드시 밝혀야 해. 방법을 바꿀 뿐이야. 태호는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 권 의원의 배신으로 잠시 흔들렸지만
그는 여전히 아델의 왕이었다. 그는 강 실장에게 낮게 지시한다. 송근태 입부터 막아. 그리고 김단희가 들고 있는 게 뭔지 확인해. 강 실장이 묻는다. 만약 현준 본부장과 관련된 일이라면요? 태호는 차갑게 웃는다. 박현준이 내 아들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 사실이 내 왕국에 흠이 되느냐 아니냐지. 그의 눈빛에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냉혹함이 흘렀다. 오정란이 내게 거짓말을 했다면 벌을 받을 거고, 송근태가 입을 열면 사라질 거고, 김단희가 그걸 들고 협박하면 김명희처럼 조용히 묻히면 된다. 그 순간 회장실 문 밖 누군가가 그 말을 듣고 있었다. 옥집사였다. 그녀는 아무 표정 없이 돌아서지만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옥집사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그녀는 정란의 방에서 오래된 보석함을 정리하는 척하며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한다. 젊은 오정란과 송근태, 그리고 갓난아이의 팔찌. 옥집사는 사진을 가만히 바라본다. 사모님, 이 집엔 정말 재미있는 비밀이 많네요. 그때 정란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옥집사는 천천히 사진을 내려놓고 미소 짓는다. 정리 중이었습니다. 정란은 사진을 낚아채듯 가져가며 몸을 떤다. 내가 뭔데 내 물건을 뒤져. 옥집사는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모님, 오래된 사진은 조심하세요. 종이는 낡아도 거기 찍힌 진실은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정란은 숨을 삼킨다. 너 대체 누구야? 옥집사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방을 나선다. 정란은 그 자리에 주저앉듯 앉아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는다. 안 돼, 절대 안 돼. 현준이만은 안 돼. 마지막으로 모든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밤이 찾아온다. 아델 갤러리 비공개 행사. 태호는 투자자들을 앞에 두고 아델의 미래를 말하고 정란은 억지 미소로 그의 곁에 선다. 민주는 기억이 흐릿한 채로 진주를 바라보고 유나는 그런 민준의 시선을 보고 손톱이 부러질 만큼 주먹을 쥔다. 현주는 멀리서 태호와 정란을 바라본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장난기 어린 능청이 없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만 하는 남자의 절박함만이 남아있다. 진주는 행사장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온다. 해고당한 클로이가 아니라 백진주라는 이름을 되찾은 여자처럼 당당하게. 태호가 그녀를 발견하고 낮게 말한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군. 진주는 미소 짓는다. 아델은 원래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의 피로 세워진 곳 아니었나요? 행사장 공기가 얼어붙는다. 정란의 얼굴이 굳고 유나가 숨을 삼킨다. 단희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본다. 그녀의 손가방 안에는 친자 확인서가 들어있다. 단희는 아직 꺼내지 않는다. 대신 송근태를 바라본다. 근태는 무대 뒤 어둠 속에서 떨리는 얼굴로 정란을 바라보고 있다. 단희는 깨닫는다. 오늘 밤 자신이 폭탄을 던지지 않아도 진실은 이미 터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그 순간 현준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온다. 아버지. 태호가 차갑게 바라본다. 행사 중이다. 물러나. 현준은 웃지 않는다. 아니요. 오늘은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란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현준아, 지금 이러지 마. 현준은 정란을 바라본다. 엄마는 알고 있죠? 정란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현준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럼 대답해요. 나는 누구 아들입니까? 행사장 전체가 얼어붙는다. 투자자들의 수군거림이 번지고 태호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는다. 송근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오려다 멈춘다. 정란은 무너지듯 현준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현준은 뒤로 물러난다. 오지 마요. 오늘은 거짓말하지 마요. 단희는 숨을 멈춘다. 이 순간 친자 확인서를 꺼내면 끝난다. 오정란은 무너지고 태호의 체면은 찢기고 아델은 흔들린다. 하지만 현준의 눈빛이 너무 처절하다. 그는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평생 속아온 한 사람이었다. 단희는 손가방을 움켜쥐던 손을 천천히 놓는다. 그리고 낮게 말한다. 오정란의 입으로 말하게 해야 해. 진주가 옆에서 묻는다. 정말 괜찮겠어요? 지금 터뜨리면 끝낼 수 있어요.
단이는 고개를 젓는다.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니야. 진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야. 그때 태호가 낮게 웃는다. 박현준, 내가 누구 아들이든 내가 누리고 산 모든 건 내 이름으로 가능했다. 그러니 쓸데없는 감상에 빠지지 마. 현주는 그 말을 듣고 무너진 듯 웃는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군요. 정난이 비명을 삼킨다. 태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그 침묵이 모든 답이 된다. 현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알고도 날 아들로 키운 게 아니라 엄마를 묶어둘 약점으로 키운 거였어. 태호는 차갑게 말한다. 감정적으로 굴지 마라. 내가 그 자리에 오른 건 내 허락 때문이었다. 현주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이제 그 허락 제가 버리겠습니다. 예고편의 마지막 1분, 아델 갤러리의 조명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대형 스크린에 하나의 영상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한다. 모두가 당황해 고개를 돌린다. 화면 속에는 오래전 저택복도, 젊은 오정난, 송근태, 그리고 피 묻은 손으로 무언가를 숨기는 강 실장의 모습이 흐릿하게 담겨 있다. 정난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태호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린다. 단이는 충격에 눈을 크게 뜬다. 저건 언니가 죽던 날. 송근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누가 저걸. 그때 행사장 뒤편에서 옥집사가 천천히 걸어 나온다. 그녀의 미소는 더 이상 집사의 미소가 아니다. 오래된 원한을 품은 사람의 얼굴이다. 정난은 공포에 질려 속삭인다. 너 설마 옥집사는 조용히 말한다. 이제야 기억하시나 봅니다, 사모님. 그날 밤 제가 뭘 봤는지. 그리고 화면은 피 묻은 아기 팔찌를 클로즈업한다. 현주는 그 팔찌를 보고 얼어붙고 단이는 친자 확인서를 꺼내든다. 진주는 숨을 삼키며 태호를 바라본다. 민주는 머리를 움켜쥔 채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 속에서 한 이름을 토해낸다. 진주야. 모든 거짓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 정난이 무릎을 꿇듯 주저앉아 절규한다. 안 돼. 현준이만은 안 돼. 그리고 마지막 암전 직전 단이의 차갑고 떨리는 목소리가 울린다. 오정난, 이제 당신 입으로 말해. 김명희를 죽인 날 대체 무슨 짓을 했어?